자, 9강에 이어서 10강은 더 중요한 내용을 할 겁니다. 자,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무한번째 계속 AN을 무수히 많이 더하는 것을 우리는 급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수렴 발산을 누구를 통해서 구했습니까? 그렇죠. SN을 구하고 이 SN이 수렴을 하는지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누구를 보냐면 급수와 누구의 관계? 급수와 지금 일반항 AN의 극한과의 사이의 관계를 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급수가 이렇게 S의 수렴을 한다고 할 때 이게 지금 가정이죠. 수렴할 때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급수가 S의 수렴을 하니까 그거의 부분합은 어디에 극한이 어디에 S 이렇게 수렴을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SN이 또 수렴을 하니까 SN-1은 또 어디에 S에 수렴을 하겠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자, 아래 첨자를 볼게요. 이 N이 지금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N은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SN이라고 하는 수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SN의 모습이 S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뜻인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N-1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그렇죠. n이 무한대로 가면 n-1도 무한대로 갑니다. 따라서 Sn-1도 S에 어떻게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AN을 나타내면 Sn-n-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n이 2붙어져 여러분? 여기 1 넣어보세요. 1. 그러면 S0가 되죠. S0면 A0죠. A0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첫 번째 A1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 최소 n-1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n이 얼마? 2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되겠죠? 이거는 1학년 때 우리 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AN의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리미트 AN 대신 SN-1이 되고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각각의 극한을 이렇게 취했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죠? S. 얘도 얼마입니까? S. 따라서 얼마?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급수가 S에 수렴을 할 때 이게 가정이고 그때 AN의 일반항 이거의 극한은 여러분 얼마다? 0이다. 이게 지금 결론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좀 이따 정리를 다시 할 겁니다. 자, 옆에 봅시다. 방금 전에 했던 내용 중에서 AN과 BN이 수렴을 하면 리미트 AN 그 다음에 빼기 리미트 BN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뭐 할 때? 수렴할 때. 이게 극한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디에 SN이 수렴하고 SN-1이 수렴하니까 각각의 이 부분이 이렇게 되더라. 맞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AN이 알파에 수렴을 한다면 AN의 극한이 알파에 수렴을 한다면 AN 플러스 K, K는 자연수입니다. N 플러스 1이든 N 마이너스 1이든 N 플러스 2든 N 마이너스 2든 다 어디에 알파에 수렴합니다. 왜 그렇게 되죠? N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죠. N이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때 A의 수열의 모습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게 극한이죠. 그러면 N 플러스 K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N에다가 무한대로 가는 N에다가 K를 더해도 이것도 무한대로 가죠. 따라서 A의 수열은 알파에 똑같이 한없이 가까워질 겁니다. 그래서 알파에 수렴을 한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까 그 내용 때문에 SN의 수열이 S에 수렴하면 SN-1도 어디에 S에 수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게 여러분 뭐죠? 급수가 수렴하면 이거 중요합니다. 맞죠? 급수가 수렴을 하면 일반항은 어디다? 0이다. 근데 그 명제 대우 여러분 자, 이 부분 잘 모르던데 선생님이 P이면 Q이다. 이 화살표가 뭐뭐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되겠죠? 이 화살표가. 그래서 이 P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뭐뭐이면 이면 여기다 적을까요? P이면 이 P를 우리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 이 P를
그다음에 Q이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론. 됐습니까? 그러면 P 화살표 두 개에다가 선생님이 Q 이렇게 나타내면 이거는 여러분 뭐죠? 그죠? P이면 Q이다가 여러분 뭐다? 참이다 이 말이에요. 참. 몇 줄 거면? 두 줄을 거면. 되겠죠? 따라서 그 자리를 바꾼 자 P이면 Q이다. 그냥 한 줄로 이야기를 할게요. P이면 Q이다. 이게 명제죠. 명제. 가정 여기 P가 가정이고 이게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리를 이렇게 바꾼 거. Q이면 P이다. 가정가 결론의 자리를 바꿨죠. 그거 우린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거 우리는 서로 주어진 명제에 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 그 다음에 자리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이렇게 not P이면 not Q이다. 여러분 뭐 한 겁니까? not 부정한 거예요. 가정을 부정하고 결론을 부정을 한 거죠. 이건 우리 이번 2009년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이거를 2라고 합니다. 2. 가정과 결론을 각각을 부정을 한 거죠. 근데 이거에 여러분 역 이거 not P와 not Q를 자리를 바꾸면 여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not Q이면 not P다 이렇게 되죠. 이 두 개는 여러분 무슨 관계입니까? 보세요. Q의 부정, P의 부정. 그게 무슨 관계? 2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대각선은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P이면 Q이다. 여기는 not Q이면 not P이다. 자리를 바꾸면서 P와 Q 자리를 이렇게 P와 Q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까지 했습니다. 우리 이거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대우라고 합니다. 대우. 대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게 참이면 얘도 참인 거예요. 왜?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대우기 때문에. 얘가 거짓이면 얘도 여러분 뭐다?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주어진 명제와 그 역은 참 거짓이 상관이 있다 없다. 참과 거짓이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이면 이 역은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어요. 명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이 대우는 여러분 이 두 개 1번이라고 하고 얘를 대우를 2번이라고 할게요. 1과 2는 무슨 관계? 대우 관계죠. 그럼 1과 2는 어떻게 될까? 참 거짓이 동일합니다. 언제? 항상 같다. 이렇게 합시다. 참 거짓이 같다. 항상 같습니다. 무슨 관계는? 대우끼리는. 그래서 이거와 얘도 대우기 때문에 참 거짓이 얘가 참이면 얘도 참,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입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명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서 주어진 명제 이게 참이라고 했죠. 그럼 이거의 대우 결론이 반대로 가정을 가면서 부정을 했습니다. 0이다가 0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급수가 수렴한다가 가정이 결론으로 가서 수렴한다의 반대 발산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참이에요.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대우기 때문에. 이게 참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일반항이 0이면 AN 급수는 바로 발산합니다. 누구를 안 구해도. SN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 기존에는 여러분 급수를 구하려면 SN은 무조건 구해야 되죠. 첫 번째. 근데 이제는 SN은 먼저 안 구해도 됩니다. AN을 먼저 구합니다. AN.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정리한 걸 먼저 이야기를 하면 급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급수. 근데 지난 시간에는
급수를 구하기 위해서 SN을 구해라고 했죠. 근데 이제는 SN을 먼저 안 구합니다. 뭐부터 구한다? AN 일반항이 0인지 아닌지. 만약 0입니다. 0. 그러면 급수는 바로 발산이에요. 누구랑 구해도. 0이면 SN을 구하지 않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발산인 겁니다. 그 SN을 안 구해도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맞죠? 그렇다면 이제는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면 0이면 그때는 수렴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부분합 SN을 구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SN이 극한이 S에 수렴하면 급수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SN이 발산하면 급수도 발산합니다. 되겠습니까? 0이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0이면 여러분 수렴을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발산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뭘 구해야 된다? SN을 구하고 SN의 극한을 구해야 돼요. SN의 극한. 되겠습니까? 왜 0이면 수렴하고 발산할 수도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이 명제에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아까 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얘가 0이라고 해서 일반항이 0이라고 해서 얘가 수렴한다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야. 거짓입니다. 왜 그러냐면 1번은 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AN의 일반항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반드시 수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제 3번을 볼게요. 예제 3번에 이게 지금 일반항이죠. 이거의 극한은 분모가 n이 있고 분자는 상수니까 무한대분의 1이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이거의 일반항 리미트 극한은 0입니다. 0. 그럼 AN이 0이죠. 하지만 위에 아까 예제 3번에서 이거를 구해보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했거든요. 일반항이 극한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반드시 수렴하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수렴할 수도 있고 말 수도 있다. 이렇게 발산할 수도 있더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급수의 발산 판정법이라 합니다. 왜냐면 일반항이 0이 아니면 바로 뭐하기 때문에 발산하기 때문에 SN을 구하지 않고도 발산하기 때문에 발산 판정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바로 그 예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급수가 나오면 뭐부터 할까? 일반항을 구하고 이거 보면 지금 일반항이 n 플러스 1분의 n입니다. 2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거에 여러분 극한을 구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몇 차? 1차 1차 개수에 비하니까 또는 분모의 최고차항 n을 분모 분자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결국 1이죠. 뭐가 아니다. 0이 아니죠. 따라서 주어진 급수는 만다 발산한다. 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뭘 구하지 않았다. 일반항이 0이 아니면 SN을 구할 필요 있다 없다. 구할 필요 없다. 왜냐면 뭐하기 때문에 급수가 바로 뭐하기 때문에 발산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급수에 대한 또 성질의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급수는 자 보세요, 여러분. 급수는 이렇게 나타냈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SN을 구해야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이 부분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맞습니까? 우리가 무한번째까지 못 더하기 때문에 n번째 항까지 더해서 n을 무한대로 보냈습니다. 그럼 이 급수라고 하는 거는 시그마도 있고 극한도 있죠. 그럼 극한과 시그마가 공통으로 성립하는 게 이 세 가지죠. 누구? 합, 차, 또 누구? 상수배죠. 근데 시그마는 곱과 나눗셈이 성립하지 않고 극한은 곱과 나눗셈이 성립을 하죠.
근데 둘 다 있기 때문에 시그마 때문에 곱하는 건 없어요. 곱하는 건. 실수배는 있지만 AN, BN을 곱하는 시그마가 각각에 대해서 된다는 게 없죠.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 때문에? 여기 누가 있습니까? 리미트가 있죠. 리미트가 있으니까 둘 다 뭐 할 때 이 성질들은 그렇죠. 수렴할 때 이렇게 성립한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에 대해서 각각의 급수를 취할 수 있고 빼기에 대해서 각각의 상수배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죠. 뭐 할 때? 수렴할 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자, 두 급수가 모두 수렴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성립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발레를 들겠습니다. 누구의 발레? 지금 1번에 이렇게 발레를 들겠습니다. 뭐 할 때? 수렴하는 경우니까 여기는 수렴하지 않을 때 AN이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BN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일반항이 0에 수렴하지 않죠. 따라서 이 두 개는 전부 다 급수는 뭐한다? 발산합니다. 근데 AN과 BN을 더하면 얼마죠? AN, BN을 더하면 0이죠. 그럼 0은 계속 급수 더해봤자 0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여러분? 수렴을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우변은 AN, BN 1과 마이너스 1 더했을 때 수렴합니다. 얼마에 0. 근데 여기는 무한대 이거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하기 때문에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급수의 성질이 성립하지 않죠. 이 1번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 급수 두 개가 뭐하기 때문에 발산하기 때문에 발산하는 급수에 대해서는 급수의 성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 거는 급수의 성질 또 극한의 리미트의 성질은 리미트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할 때? 반드시 수렴할 때 성질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조금 시간이 17분 정도 흐르는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또 설명하고 2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주어진 아까 성질에 대해서 증명을 하면 두 개가 수렴을 할 때 그 값을 S와 T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급수는 지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모습은 각각에 대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 극한 그대로 뒀습니다. 그다음에 이 극한이 또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극하니까 급수가 뭐하기 때문에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또 누굽니까? 그죠? AN의 급수. 또 이건 누구죠? BN의 급수. 따라서 이 식이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에 여기 사실 누가 돼도 마이너스가 돼도 똑같습니다. 시그마의 성질과 극한 급수의 성질 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똑같이 성립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수배를 보겠습니다. 실수배를 보면 우선 급수를 이렇게 리미트와 그 다음에 부분합으로 나타냈죠. 그 다음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이 C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왜냐면 이 시그마는 K에 관해서 되죠. 그러면 K가 아닌 모든 문자, 이 C는 여러분 무슨 취급? 상수 취급. 사실 지금도 상수죠.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이 C가 앞으로 또 극한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갔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얘는 또 누굽니까? 급수죠. 그래서 C의 급수. 이 C가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뭐 할 때? 수렴할 때.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자, AN이 2에 수렴을 하고 급수가 또 BN의 급수가 3에 수렴을 할 때는 이 식은 각각에 대해서 급수를 취하고 이 2는 실수배니까 앞으로 튀어나가고 따라서 2 곱하기 AN의 급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BN의 급수 3 계산하니까 1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급수를 이제 어떻게 구한다?
AN의 극한을 구합니다. 그게 0이면 무조건 발산. SN을 구하지 않고도. 그 다음에 AN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입니다. SN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0이 아니면. 그 다음에 AN의 극한이 0이면 SN을 구해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되겠죠? 이 부분이 우리 뭐라고 합니까? 발산 판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시간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은 등비 급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